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관련된 필수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을 정리해 봤었죠? 그래서 원과 직선은 위치관계 몇 개 나눴어요? 3개.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즉 접하는 경우, 또 하나는 만나지 않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위치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그래, 연립방식 만들어주고요. 바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라는 그 대소를 가지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였어.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필수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형 보도록 하자.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른 미지수의 범위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원의 방식이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 직선이 있는데 요 K값을 몰라요. 즉 직선의 Y절편을 모르네요. 근데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에 있을 때 요 K의 값이나 또는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 즉 원하고 직선이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려면 K가 뭐여야 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요 상황을 표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우리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연립방식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요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거는 이 연립방식 해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저 y 자리에 x 더하기 k를 대입해 주세요. 자, 그럼 x 제곱에다가 x 더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대입하면 y가 소거되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에다가 9를 이항해 주세요. 이렇게. 됐죠? 판별식이 어때요? 근이 서로 단 두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 쓸게요. 오케이? 자, b' 제곱 마이너스 ac 갑니다. b'이 요거의 절반 k값이네.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요게 0보다 어떻다? 크다. 요거 풀어주면 돼요. 자, 볼까요? 자, k제곱에서 마이너스 2k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18.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k제곱이 18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해서 18 되는 게 루트 18, 3루트 2. 뿔마 3루트 2니까 작다니까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어떻게? 크고요. k가 3루트 2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바로 요게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날 때 k의 범위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색깔 달리해서요. 쌤이 이렇게 볼게요. 자, 이거 초록색으로 방법 두 번째 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뭐 이용하겠다? 거리 이용해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리 이용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요 중심에서요.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어때요? 작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부등식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점은 몇 콤마 몇이냐? 중심 0,0이네요. 0,0에서 직선이요. 자, 직선의 방식 한쪽 변 다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리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요. 거리 보여볼까요? 자, x, y 계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 분모에 루트 2 들어가겠죠? 자, 0, 0 대입하면 k인데요. 절대값 꼭 씌우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게 반지름보다 어때요? 작아요. 반지름이 지금 3이죠? 이렇게 됩니다. k의 절대값이 3루트 2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 3루트 2보다 작다는 거는 절대값 3루트 2 되는 마이너스 3루트 2하고요. 3루트 2 그 사이 범위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절대값 풀이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정답이 어때요? 똑같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할 수 있겠고 지금 해보니까 바로 느껴지죠? 뭐가 좀 편합니까? 뭐가 편해요? 거리 이용하는 게 훨씬 식이 간단해요.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응용되고 심한 문제 중에는 몇몇 문제들은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좀 편한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대세는 뭐냐면 거리를 이용이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거리만 이용해서 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연습하실 때는 둘 다 하시고요. 시험 때는 거리만 이용해서 풀더라도 연습할 때는 둘 다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개념화돼서 실력이 다져질 거야. 안 써버렸다면 이런 개념이 있는지도 까먹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갔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알아두시길 권장을 합니다. 연습할 때 둘 다 연습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거 해보자. 이거 살려놓고 할게요.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교점이 하나 발생해요. 그래서 아까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는데 판별식이 뭘로?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2차 방식 만든 것까지는 다 똑같은 거고요. 여기가 뭘로 바뀐다? 여기가 등호로 바뀌어요. 최종적으로 k제곱이 18이다 이렇게 되면서요. k값이 3루트 2 또는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요 2번의 k값이에요.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뭐예요? 여기서도 부등호가 아니라 뭐예요? 자,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r과 같은 거니까 d하고 r이 같다. 여기 등호예요. 그래서 여기가 등호, 여기가 등호로 바뀝니다. 그래서 k의 절대값이 얼마? 3루트 2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도 그래서 k값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얘가 정답인 거죠. 이해갔습니까? 똑같습니다. 뭐냐면 만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만나지 않는 사람이면 교점이 없죠. 판별식을 풀어보면 이 판별식 0보다 작다죠. 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동항이 바뀌어요. 그래서 k제곱이 18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사이범위였는데 얘는 바깥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작다. 또는 k가 3루트 2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부동항이 어떻게 될까요? 자,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d가 r보다는 어때요? 지금? 크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항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동항이 바뀌겠죠. 그래서 k의 절대값이 3루트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거 풀어도 역시나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우리가 거리를 이용해서 주로 풀긴 하지만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됐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유형을 한 거라면 조금 더 다른 유형. 자, 조금씩 응용되는 유형을 보도록 하죠.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요. 직선이 원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가 8이다. 이거 가지고 요 k값이 뭐면 현의 길이가 8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현의 길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개념으로 정리했으면 현의 길이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오르셔야 되겠다. 그림을 매번 그려서 푸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뭐 좌표축까지 그려서 풀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오히려 좌표축을 그려놓고 좀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좌표축 때문에 거슬려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이 원의 방식 쪽에는 쓴 아주 어려운 심한 문제 있죠.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그림을 봐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좌표축을 그리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한 난이도는 좌표축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축 없이 그냥 그리는 게 상황을 파악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축 그려놓으면 X축, Y축 있으면 선이 여러 개라 너무 작다 해서 눈에 좀 시각적으로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래서 요령입니다. 그냥 원만 그리세요, 이렇게. 원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중심이 1,1이구나. 반지름이 5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보셔요. 이 정도 되겠죠. Y는 X 더하기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림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생기는 현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입니다. 요 현 길이가 얼마다? 8입니다. 라고 했어. 자, 그럼 현 길이 관련돼가지고 요 K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직각삼각형 만든다고 했어. 자, 요 중심에서요. 요 현 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세요. 그럼 수직 2등분 되겠죠? 그랬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서 해결하시면 된다 했어요. 자, 요 직각삼각형 요 빗변은요. 우리 원의 반지름 5죠. 5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길이는 뭘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해결할 거다라는 건데 이 거리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요 8, 이 현이면 현이 이등분돼서 여기가 4죠. 그러면 5하고 4니까 피타고라스 점 이용하면 여기가 3이네. 요 3이라는 게 지금 1,1에서 요 직선 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가 얼마 나온다고? 3이 나온다라는 걸 이용해서 k값을 구하면 되죠. 됐죠? 오케이.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겠습니다. x, y 계수의 제곱제곱의 루트 씌우면 분모 루트 2. 자, x, y에 1 넣을 거죠? 1 빼기 1이니까 4주고요. k인데 절대값 꼭 씌우셔야 돼요. 이렇게. 자, 따라서 k의 절대값이 3루트 2. 그러면 k값 구하세요. 그러니까 k가 3루트 2도 답이 되고요.
또는 마이너스 3루트 2도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된 거죠. 답이 두 개 나오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직선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반대편에 대칭골로 이쪽에도 있을 수 있죠. 거리 3만큼 떨어진 게 현이 8, 여기도 8 이렇게 해서 위아래 나오기 때문에 y좌편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상에 충분히 두 개가 나올 거라는 건 예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의 길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수선의 발 딱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배수 유형이었고요. 자, 관련돼서 조금 더 응용한 유형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이에요. 자, 원과 직선의 두 교점 있죠. 그 두 교점을 모두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원하고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나 봐요. 근데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개념 정리할 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점이 있을 때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몇 개? 무수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엄청 큰 원도 있고요. 좀 작은 원도 있고요. 상상해보시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뭘까라고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 A, B를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누굴까요? 라고 한다면 그래요. 요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요렇게. 요건 개념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뭐라고요? 그쵸.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가장 작아요. 나머지는 그거보다 커져요. 이런 식으로. 커져. 엄청 커져. 엄청. 계속.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이거다라는 거. 이거를 도형의 성질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제일 작은 원, 제일 사이즈가 작은 거 그래 이 두 교점이 뭐? 지름의 양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서 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이 있어. 자, 중심이 0,0이죠. 반지름이 5입니다. 이 직선 보시면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y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자 이렇게 저 아래로 향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네요. 자, 뭐 이렇게 그리시든 이렇게 그리시든 상관없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자면 자 y좌편 x에 0 넣으면 y좌편 음수네. 그래서 요 아래쪽 지나겠다. 음수니까 대략적으로 보시면 요런 식으로 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가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만나는 두 점 보이십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이에요. 자, 요 A, B라고 놓을게요. 요 만나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원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거는 뭐라고? 자, 따로 그릴 필요는 없죠. 요거요. 요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에요. 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어차피 이 원의 넓이 구할 거니까 요 A, B라는 현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이 원의 입장에서 뭐다? 이 원의 지름이니까 지름 길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의 길이 구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가장 작은 원의 지름이 나와서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겁니다. 자, 현 길이 구하려면 뭐 한다고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현에 수선 내려주면 자, 수직 2등분 된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든다고 했죠? 자, 반지름은 지금 5입니다. 그죠? 그래서 5라고 쓰시고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0,0 이 직선 있죠? 자,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계수 1, y계수 2예요. 제곱제곱의 루트 씌우면 얼마죠? 루트 5죠? 거분에 자, x에 0, y에 0 넣으면 5의 절대값 그냥 5입니다. 그러면 루트 5네요. 거리가. 그래서 여기가 루트 5입니다. 됐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길이 구하시죠. 요 길이.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에 자, 빗변제곱 25에서요. 바로 루트 5의 제곱 5를 빼주시면 루트 20. 루트 20이면 2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그래서 요 A, B 현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 길이의 2배겠죠. 그렇죠? 그래서 2 루트 5의 2배, 4 루트 5인데 그럼 구할 필요 이게 4 루트 5긴 한데 실제로 요 원의 지름이잖아요. AB가.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그럼 얘가 지금 반지름이겠지 뭐.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원의 절반이니까 반지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니까 2 루트 5 제곱하면 20. 그래서 20파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응용한 유형이고요.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알아두세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뭐라고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에 유형이 되겠어요. 보세요. 자, 두 직선에 접하고 중심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 원의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경우 파이 r 제곱. 원의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네.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중심을 설정할 수 있겠어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 x좌표를 a라고 놓는다면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해서 a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저 두 직선이 접한대요.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그려봐야 문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지금 보시면 2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뭐냐? 평행이네. 그치? 기울기가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직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렇게 하나 있고요. 평행으로 요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제로 y좌표에 누가 더 큰가? x 0나 보면 얘 2분의 3이죠? 얘는 2분의 5고요. 그래서 얘가 위에 있네. 얘가 쌤은요, 요 기억이라고 하고 요 니은이라고 한다면 요 니은이 위에 있고요. 기억이 아래에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둘 다 접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네.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상황이 판단이 된다. 중심이 a, a 플러스 1. 자, 우린 반지름 구하고 싶은 건데 어떤 특징을 이용하면 될까?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을 때 거리를 이용하고 싶어요. 이건 판별식 이용하기는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판별식 이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원의 방식도 또 식으로 세우면 미수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리를 이용할 텐데 뭐냐? 요 거리 있죠. 이 a, a 플러스 2에서 요 니은까지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고요. 또 요 기역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인데 둘이 어떻게 써요? 반지름 같겠죠.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까지의 거리, 그게 반지름, 얘도 요 직선까지 접하는 경우에 거리, 이게 반지름인데 둘이 같을 거예요. 같은 반지름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거리 공식 써보겠습니다. 자, x계수, y계수 제곱합에 루트 씌우면 루트 5, 예. 자, 이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a에다가. 그러니까 2a 플러스 2 빼기 3, 요거의 절대값, 요게 거리죠. 자, 역시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게요. 자, 역시나 분모는 루트 5로 동일하겠고요. 자, 대입해 주시면 a 더하기 2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 요거의 절대값 같아요. 요 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 값 나오겠네요. 자, 다음에 루트 5 곱해 주고요. 이렇게. 자, 안 해봤더니 3a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요거 하고요. 자, 여기는 3a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자, 물론 절대값 나왔을 때 양변 제곱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요. 우선 둘이 절대값이 같으려면 두 가지 상황인 거죠. 3a 마이너스 2라고 3a 마이너스 3하고 아예 똑같거나 또는 둘이 부호만 다르거나. 그래서 이거의 부호 바꿈 마이너스 3a 더하기 3하고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겠죠. 네, 봐봐요. 3a 없어지고 이 등식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쵸? 3a 사라지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같다.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만족하는 a값은 안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요. 6a는 마이너스를 넘어가면 4.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냐? 3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a값이 나왔습니다. 아, 요 상황을 만족하는 지금 거리를 이용해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게 지금 뭐다? 바로 a가 3분의 2일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3분의 1이라는 거 뭐 하냐? 자, 요게 뭐였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바로 요거죠, 요거. 요게 반지름이었어. 아, 요게 지금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돼요. 자, 그럼 분모 루트 5분의, 자, 정리해서 a의 3분의 1 있겠습니다. 자, 안에가 요거죠, 요거. 요 분자의 요 시간에가. 그럼 3분의 2내면 얼마야? 2 빼기 1이네, 이거.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네. 그쵸?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요거 파이 r 제곱하면 5분의 1 파이.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정답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 놓으신 다음에 원과 직선이 접하는 경우 뭐다? 그래,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접하는 상황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응용 유형, 좀 다소 까다로운 유형 하나를 좀 정리해 볼게요. 시험의 출제율이 워낙 높아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넘어갈게요. 뭐냐? 자, 원과 직선이 있는데 두 교점을 모두 직선, 이거는 한 거잖아요. 그쵸? 이건 한 건데, 잠시만요. 잘못 넘어갔네요. 뒤로 넘어갔군요. 요거 그 다음인 거죠. 이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건 넘어가요.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원위의 점, 바로 x, y에 대해서 x분의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거요. 참, 마지막 물어보는 게 x분의 y. 이렇게 x분의 y라는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고1, 고2,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 좌표평면상에서 x분의 y라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기울기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있다고 해보세요. x1, y1, x2, y2. 이렇게 A하고 B라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 A, B가 이렇게 좌표평면에 있으면 요 A, B를 지나는 직선이 있겠죠? 이거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기울기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요 X값의 증가량 분의, 즉 X2 빼기 X1 분의, 자, Y값의 증가량 Y2 빼기 Y1이야. 그쵸? 근데 항상 이렇게만 가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개념이나 공식은 역방향으로도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즉, 요 식이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x분의 y구나? 이거 기울기인데요? 이러면서. 그럼 어떤 기울기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두 점을 지나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앞에 거는 앞에 거 길 잡아서 x2, y2라는 점. 또 하나 뒤에 건 부호 마이너스 빼고요. 뒤에 거. 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요 개념 이해 가셨나요? 요거라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x분의 y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해봐. x-2분의 y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x분의 y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기울기. 그럼 앞에 건 앞에 거 잡아요. x, y라는 점과요. 뒤에 거는 부호 바꿔 잡아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라고 잡으셔야 되고요. 자,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 y와 2, 마이너스 2를 연결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울기 값이 얼마인지를 그림상에서 구하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물어보는 값이 있으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x분의 y 뭐라고요? 기울기. x분의 y 뭐라고요? 기울기라는 거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문제로 가봅니다. 문제로 가서 얘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냐? x분의 y입니다. 뒤에 숫자가 없네요.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즉 0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요 값은 뭐냐? 요 식이 의미하는 거는 앞에 건 앞에 거 끼 잡으세요. x, y와 0,0 즉 원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뜻입니다. 즉 원점에서 x, y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제일 클 때와 제일 작을 때를 구해봐라 라고 기울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인지 그려봐야 돼요. 항상 그림을 푸셔야 되는데 이건 좌표평면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3,2요. 자, 보면 3,2 이렇게 중심에 있고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 원인데 자, P라는 점, x, y는 뭐냐면 실제로 이 x, y는 P라는 점으로 원위의 점이에요. 원위의 점 무수히 많아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원점 있죠? 그럼 이 원점에서 원위의 점을 막 연결해 보세요. 여기랑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랑 연결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죠. 막 엄청 많아. 이렇게 연결하면. 근데 그 직선 중에서 기울기 제일 클 때가 언젠가요? 빨리 그림으로 보세요. 충분히 보일 텐데요. 직관적으로. 어디 있을 때다? 요렇게 여기 P가 있을 때다. 이게 기울기가 제일 크죠.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P하고 연결해서. 그러면 제일 작을 때는 언제냐? 최대값은 선생님이 체크했고요. 접할 때였고요. 자, 제일 작을 때는 역시나 요렇게 접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최소가 되겠지요. 결국엔 뭐냐? 접할 때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케이? 그럼 접할 때에 해당되는 뭘 구해보라고 했어요? 바로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된 거죠? 자, 이 직선 노란색, 빨간색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 직선은요,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놓을 거냐면 y는 mx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m의 최대값, m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결국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뭐 하는 상황이에요? 접하는 상황이에요. 둘 다 접하는 상황. 접하는구나. 아, 얘하고 원하고 접한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접하는 상황에 우리는 거리 이용하면 좋겠다. 판별식 이용해도 되는데 학생 거리 이용할게요. 자, 그럼 요렇게. 자, 여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D가 R과 같아요 라는 거 상황을 이용하려고 해요. 이 직선 쭉 그냥 연장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직선이 쭉 되는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가봅니다. 바로 요 3,2죠. 중심이 3,2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요렇게 식을 바꿔주시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까요? 자, x, y 계수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우기 분모 되겠고, 자, 3,2를 넣어보자고요. 그럼 3m-2의 절대값 요거. 자, 요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돼요. 반지름이 1이네요. 그죠? 이렇게. 요 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쪽 넘겨볼까요? 그러면 3m-2의 절대값이 바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한쪽엔 절대값, 한쪽엔 루트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제곱해서 풀고 싶죠? 제곱해볼게요. 이거 제곱하면 절대값 그대로 사라지면서 9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요. 자, 여기는 m제곱 더하기 1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쪽 넘기면 8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 n값 몇 개 나올까요? 2개 나오겠죠. 그죠? 2개. 그 중에 큰 값이 요거겠죠. 둘 다 접하는 거예요. 작은 값이 요거겠죠. 그쵸? 그래서 두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요 m에 관해서 그냥 큰 값이 라잼, 작은 값이 스몰 m. 아, 여기 스몰 m 있는데 스몰 m 썼네. 뭐 이거 여러분은 a로 바꾸셔도 됩니다. a로 바꾸셔도 돼요. 전 스몰 m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썼네. 상관없죠? 오케이. 여러분들 바꿔보세요. 요 a, 그러면 요 a에 관한 방식이겠지. 어쨌거나 요거의 두 군이 지금 뭐다? 두 군이 라잼과 스몰 m인데 뭐 각각 구하라고 구할 생각이었는데 뭘 구하냐면 곱하라고 했어요. 두 분의 곱이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8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8분의 3.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로 마무리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딱 끝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의 유형인데, 자, 특히 이것 때문에 한 거야. x분의 y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기울기. 이렇게 해서 기울기로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유형만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뭐 했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날 때 뭐 현의 길이 관련된 거, 또 이렇게 접할 때 D는 R 이용해서 푸는 응용형들까지 본 거라면 마지막 한 상황이 남아있죠. 바로 만나지 않는 경우의 상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 위의 점에서요, 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됐나요? 근데 어떤 상황인가 보시면 봐봐요. 이 말만 가지고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자,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실은 D하고 R의 관계를 보시긴 해야 되거든요. 봅시다, 정확하게. 자, 중심.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중심이 2, 지금 마이너스 2죠. 반지름은 지금 2입니다. 그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면 되잖아요. x, y 계수의 제곱조각을 두시면 얼마죠? 5죠. 5. x의 2는 10이면 8, y의 마이너스 1이면 6 더하기 6. 이거의 절대값. 이게 지금 거리예요. 그쵸? 이게 d값입니다.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게 얼마죠? 5분의 20. 그럼 4네, 4. D가 R보다 커요. 그럼 직선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됐나요? 직선 기울기 양수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 D하고 R 사이의 관계로, 자,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 요 D죠, D. 우리가 지금 구한 게 D. 이게 반지름 R보다 어떤 상황이야? 큰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 이런. 안 만나는 상황이네. 그랬을 때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개념으로도 정리했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래. 요렇게 중심 지나는 수선을 딱 그어주면 요게 바로 최대값. 쌤이 라잼이라고 쓸게요. 최대를 우리가 보통 맥시멈 라잼이라고 쓰니까. 그럼 최소값 여기 있을 때. 요 길이가 최소값 스몰 m, 미니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잼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요, 요 뒤에다가 r을 더한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최대값은 뒤에다가 r 더하는 거예요, 이거였고요. 최소값 15램은 뒤에서 r 빼는 거다라고 했던 거 우리가 개념으로 정리했던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자면 d가 4죠. r이 2입니다. 그래서 4에서 2 더한 6이 지금 요 길이. 제일 먼 거리예요. 6. 자, 그 다음 뒤에서 r 빼면 되죠. 4에서 2 뺀. 자, 최소 거리는 2입니다. 여기 2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과 2를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이런 유형이에요. 이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d하고 r 사이 관계로 알 수 있고, 그때 거리, 최대 거리, 최소 거리 물어본 경우 d 더하기 r, d 마이너스 r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관련된 필수 유형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필수 유형이 좀 많았어요. 4개 유형이었죠? 4개 유형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접선을 구하는 거. 자, 이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개념 또 유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지호쌤이었습니다.